자, 광역도시계획 관련한 문제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26회 때부터 이제 구성이 돼 왔었고요. 자, 일단 26, 27, 28, 29, 4년인가 연속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정하고요. 수립이라는 키워드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지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됐고, 수립이라고 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지정과 수립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공법은 일단 저렇게 가셔야 되죠. 다 무조건 찍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없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바로 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흘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전반적인 맥락이 뭐 의견을 드려야 한다, 첨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식의 절차 등에 관련한 질문은 전반적으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이 한두 개 외우는 걸 제외하고 저 절차는 다 버린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되게 쉽게 뽑았죠. 광역계획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이건 이제 1초, 2초도 안 걸려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요. 읽어보지 마시고 무조건 지정과 수립을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어떻다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가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광역시장, 그럼 앞으로 나올 게 특별시장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튀어나올 테고,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고요. 수립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외에도 시도지사가 있는데 그건 항상 옳게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지문 같은 지역, 동일 지역에 대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책에 관한 거 보통 답 안 뽑는데 딱 한 번 한 10년 사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끄트머리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절대 중간을 보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절대 외울 수가 없는 것들은 시도하지 않는 게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하기도 더럽게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뒤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의견을 듣는 과정 중에 하나죠. 법적 쟁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의미 없는 지문이야. 딱 한 번 나왔던 주제. 그래서 국토부 장관 뜨게 되면 굳이 해석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5번 같은 게 제일 쓸데없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만 공청회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은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 지정하고 수립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정하고 수립만. 제발 부탁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명제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지정하고 수립. 그럼 또 생각하시면 안 돼. 딴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다 외우시던가. 외울 능력 안 되면 이거라도 하시라고. 이거라도. 이게 공법이 겁나 어려운 이유가 양이 어마무시해요. 각 키워드 단위로 한두 개씩만 외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해서 답은요, 2번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야. 26회 때 지정 나왔고 29회 때 또 지정에 관한 주제가 이슈가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이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정이 맞네. 해서 지정 3개 나와 있고요. 수립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해서 1번 질문, 중앙행정기관장 끄트머리 요청할 수 있다. 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청한다, 이런 것들 법적 쟁점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등등등을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자, 3번 질문, 국가계획 관련해서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수립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나? 광역계획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틀렸다고요? 아까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해서 틀리게 한번 뽑아냈었고, 또 하나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해서 답은요, 4번으로 뽑아냈고요. 5번 국토부 장관 의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절차에 관한 질문,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6회, 29회 문제 지정이라는 주제에서 26회 때는 광역시장, 여기서는 시도지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저 모든 맥락이 지금까지 문제는 지정과 수립만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요. 이거라도 외운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 가볼까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 광역 도시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저걸로 가야 되죠. 지정하고 수립을 찾아보셔야 돼. 해서 수립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요. 해서 수립이라고 하는 거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서 일단 답은 3번 되죠. 자, 국토부 장관 점점점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다고요. 국토부 장관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것저것 따져 물을 것도 없어. 틀린 것을 고르시면 뭘 찾아봐야 돼? 없다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분석할 때 없다가 거의 95%가 틀리게 나오니까 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끝부분에 쓱 보시는 거야. 없다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없다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절차와 관련한 지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절차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시장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답은요. 자, 3번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지정과 수립이라고 돈 내고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 배우시는 거야. 내용을 다 파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정과 수립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냥 맨날 똑같은 걸 뽑아요. 해서 그래도 수험생들 못 풀어? 맨날 연구하거든. 읽어보거든. 해서 그냥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자, 지금 28회 때 구성이 됐던 게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없다라고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7회 때 문제가 나와 있나? 자, 27회 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광역 도시계획 옳은 것을 고르셔. 뒤를 봐봐야 돼.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내용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없다 틀렸죠? 두 개 틀렸잖아요. 없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걸로 벌써 지문 2개 커버가 되는 거야. 자, 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뽑아냈을 때 없다 2개 뽑아냈어요. 자, 일단 3번 지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자, 겁나 긴 거 있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까 지문 26회 때인가 봤던 지문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권 인접한 둘 이상 시군에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이 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아니요. 자, 2개 이상 시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 3번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체계죠.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할 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었구나. 쟁점되는 거 수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수립하고 지정이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자, 앞에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중간에 수식어들을 해놓되지 마실 것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지 않는다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장군수. 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시장군수는 한 단계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이런 것들 하나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려면 양이 어마무시해져서 정말 어려워져요. 그냥 단순하게 바로 수립과 지정이라고 하는 것. 중간에 이제 절차에 관련된 지문들은 다 사이드로 빼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은 항상 똑같아요. 지정과 수립,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기술상 출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정 같은 경우는 틀린 걸 고르시고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수립 같은 건요, 항상 옳게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얘기 빼더라도 지정하고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뼈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과
수립이라고 하는 주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수립 의무 면제하고요. 최근 5년 사이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차 생략할 수 있다. 24회 때, 27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에서 지금 주기로 보면 제일 오래된 문제, 24회 때 문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한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빼버리고 일단 1번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내용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쉽게 가르쳐주면 쉽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찾아서 없으면 그걸 갖고 한번 읽어보는 거고. 2번 지문요. 지금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당연히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좀 어려웠어요.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의 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 이게 어려웠다니까요. 10만 이하의 예시값으로서 7만의 군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 명제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명제를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외워야 돼. 똑바로. 그냥 모든 내용을 따라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왜? 답만 제가 분석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겁나게 어렵게 냈던 문제.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에 수립 관련해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런 세 가지 군을 모두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재검토 관련한 주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문제 보겠고요. 공청회 이런 거 절차라고 그랬었죠. 개최를 하고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을 때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장의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라. 체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자, 수립한 다음에 스스로 확정하는 게 이런 구조인데 논리 체계가 뭘 수립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라. 말 자체도 아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제발 부탁하는데 뭐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공법만 하더라도 양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그런데 뭐 이게 평생 공부할 사람처럼 이걸 막 분석을 해요. 가소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양이 방대기 때문에 포인트 외우기도 더 이렇게 힘들어. 지금 이거 설명드리지만 우리 주택법에서 전매제한 몇 개 설명드렸어. 기억 하나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돌아서 잊어먹게 돼 있다. 그래서 최대한 포인트라도 외우고 들어가시자. 이 방법밖에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주요 이슈가 되는 거, 확률 높은 것들을 그나마 외우는 게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7회 때 나왔던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 괄호에 들어갈 거. 자, 이런 박스형 문제를 보실 때는 밑에부터 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박스형 문제는 밑에가 보통 더 쉬워요. 왜? 우리가 법조문 순서상 앞에 있는 걸 뒤에 배치하고 뒤에 있는 걸 앞에 배치하는 게 출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마다마다 5년마다. 이건 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마다마다 몇 년? 5년마다 그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해서 니은번은 5년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이거 하나만 맞춰도 답이 될 확률이 조금 더 여기도 있구나. 조금 이제 올라가요. 그러다 치고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1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내일 문제는 이제 5년이 되는데 5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얘기죠. 만약에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토지 적성 평가니 뭐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5년마다니까 2010년도에 재검토를 할 때 이때 일정한 절차도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2015년도에 이르러서 다시 재검토할 때는 벌써 5년 지났으니까 다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적성 평가니 뭐니 이런 절차가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 5년 해서 답은요, 지금 4번 뽑아냈던 그런 문제.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는 위에 5년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럼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뒤에 마다마다 5년마다도 똑바로 외우고 있으면 답이 한 33%까지 확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00% 마스터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꿈에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기본 몇 개만 스크린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자,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자, 우리가 이걸 갖고 또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자, 5는 이걸 깔아줍니다. 해서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꼬리를 물고 내는 기술이에요. 자, 지금은 5년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다시는 이제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이 뒤쪽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뭐라고? 없다라고 트릭을 쓰는 식으로. 그러면 같은 문제인데 그래봤자 이게 27회 때 구성됐고 31회 때 출제가 되면 4년 만에 출제한 거거든요. 거의 수험생들 아까 뭐 공청이니 뭐 승인이니 이런 거 처음 외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없다는 어떻다? 틀렸다.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무조건 다 옳은 표현. 법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나열하고 원칙은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예외만 구성하니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27회 때 5년 물어봤으면 뭐라고요? 뒤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제 3개 외우시면 끝나는 거다. 해서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응용 들어가서 7만에 군해서 이것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쟁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자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맞게 5년마다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3개 정도만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게 지금 한 10년 가까운 역사에 2번밖에 출제가 안 됐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내용을 꼼꼼히 보시거나 하는 것들은 별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 정도 명제만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무조건 다 옳은 표현.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시려면 앞쪽을 봐서는 도대체 못 풀어요. 내용에 빠져들으니까 뒤쪽만 가셔야 됩니다. 뒤쪽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도시공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양들이 많아 보이는데, 도시공 관리계획 관련해서 이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외워야 돼. 영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런 것을 용도구역.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요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관련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정비사업까지 묶어서 이 3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26회 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그전 문제에서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3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어. 그 당시 답이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4년 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고르시오. 이 문제의 취지는 결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과모가 될 수 없다. 바로 용도구역이 될 수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뽑아냈어요.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이런 식의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오.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끼리 연결하시오.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관리격을 결정할 것을 고르시니까 기역, 디귿, 리을에서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격은 관리격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자, 이걸 본 출제위원회, 그 다음에 29회 때 냈던 문제는 도시 고운 계획사업에 관련된 거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고운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서,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하자고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도시 고운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묶어서 부를 때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 고운 계획사업.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문제랑 같이 힌트를 준 거예요. 앞에 문제에서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끌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비사업까지 살을 붙여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이게 29회 때 문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선 두 가지, 일단 지식 갖고 쇼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출제 이슈.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당황하거든요. 어차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단 몇 번? 5번.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기존에 쭉 내왔던 것들은 트릭들을 씁니다. 근데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는 항상 거의 확률상 95% 이상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 거라고요. 답 5번. 대신 이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기존의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은 숙달이 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 문제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26회 때 문제에서는 뭐가 있었더라? 지금 보게 되면은 26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아니죠? 5번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미 한번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 내기 전에 26회 전에 23회 때인가 이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냈던 문제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모두 고르셔도 답이 5번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낸다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것만 뒤지게 분석을 하면 돼. 그리고 상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왔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그건 거의 답이 5번으로 한 95% 이상을 뽑아낸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옳은 걸 모두 고르셔서 답 5번 안 되는 경우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5번이 아니냐 이걸 할 때는 결국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걸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상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답 몇 번? 5번.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나는 무조건 옳은 걸 모두 고르셔. 5번. 이따위로 공부해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걸 모두 고르셔. 처음 나왔을 때 답 5번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건축법에서 딱 한 문제만 건축협정에 따른 행전 완화 통합적용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삑사리가 난다고 제가 외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어차피 찍는 거 과감하게 뭐라고요? 5번 이렇게 쭉 가면 돼. 꼽을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많은 거지 그냥. 찍는 주제 100% 워렌트를 보장을 꿈꾸면 안 돼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갖고 괜히 읽어본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미련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모를 얘기가 처음 보는 출제 유형 분명히 멘붕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대신 이 문제는 더는 못 내지. 이거 5번 이렇게 뽑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모두라는 패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좀 숙달되게 되면 이게 처음 보는 문제, 유사 이래로 처음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멘붕 오는 문제라고요. 그때는 답이 5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9회 때 문제가 바로 지금 이 문제, 지금 처음 나오면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문제를 구성하면 세 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관리계획 내용 관련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관리계획 아니고요, 용도구역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까지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그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환경성업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이미 앞에 나왔던 문제야. 자, 우리가 지금 생략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오지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5년 하고요. 지구 단위계. 사실 5년은 최근에 27회 문제 때문에 제가 살을 붙인 거고 그동안 다 지구 단위계 운 하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몰라요. 자 지구 단위계 나와 있죠? 요거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디귿번 하나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나오게 될 것은 빤하죠.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나올 때는 실시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테고 그때 지구 단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다?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이게 어렵다니까요. 각 토픽당 원샷 원킬에서 꽤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하여튼 패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국토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동의요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제한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 지구 단위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뭐라고요? 5분의 4 설치가 됐든 정비가 됐든 계량이 됐든 얼마? 5분의 4 나머지 모르면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 지구단위 계획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은 말도 못하게 길게 뽑아주는 거죠. 이게 법정 순서가 되게 됩니다. 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런 순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나중에 법에 들어와 원래 순서로 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이 앞에 가야 되는데 법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뒤쪽에 법조문 위치상 배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바로 용도지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건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28회, 29회 때 지금 동의요건을 가지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5번. 근데 5번은 낼 수가 없어요. 지문 길이 때문에 이렇게 숫자 물어볼 때를 제외하고는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음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주민은 위반을 할 수는 없다. 대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반을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 자 제한할 때 동의 받아야 되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이 문제가 29회 때 나왔었고요. 30회 때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가 옳단 얘기지. 그럼 대충 봐야 돼. 부담시킬 수 있다. 첨부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등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도 어떻다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패턴 잡아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뭐 많이 안 했어요. 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해서 처음 보는 문제일 때 답 5번 이렇게 치고 가는 훈련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 없다 틀렸다. 세 번째 포함한다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수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계 이런 것들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까지 요건 그래도 해볼 만해. 근데 나중에 보면 도시개발법, 정비법, 특히 정비법 파트에서 정관에 포함된다. 점점점은 포함된다. 이딴 식의 지문이 떠요. 정관에 포함될 상이 무려 25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요.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요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패턴 잡아내셔야 돼.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지문이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답은요 4번 가지고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거 뒤만 본다고 잊지 말라고 아는 거 쥐뿔도 없으니까 자,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첨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전혀 중요치 않죠. 첨부를 하더라도 이건 절차에 관한 지문이니까 가치가 없어. 알려야 된다. 아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법적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시는 거야. 내용을 절대 보시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찍는다라는 컨셉으로 가셔야 돼.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걸 연구했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십니다. 더럽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격은 해야 되겠고, 그럼 방법이 없어. 이거 외우세요 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요. 뭐 천재도 아니고, 한두 번 봐서 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패턴을 갖고 쇼부를 쳐야 된다고. 어쩌다 한번 공부하면서 제발 읽지 좀 마요. 뭐 한다고 읽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봐서 한두 번 봐서 암기를 할 거라고 자기를 그렇게 믿으면 읽어도 좋아요. 근데 분수로 하셔야 돼.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대충 외우는데 한 4년, 5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외울 가능성, 1년 만에 외울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특히 공법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 공법만 한 20년 약을 파는데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오죽했으면 내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걸 다 연구를 하겠어요. 그냥 지식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찍냐? 개뿔 안 찍어. 안 찍는다고 풀어보려고 그래. 그리고 공법 꽈락 나왔다고. 그 대가리가 나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니까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서 지랄이긴 한데, 대충 그래도 몇 개 지식들이 써먹을 수 있고, 등기법 이런 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물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루틴을 몇 개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얘는 루틴을 뽑아낼 수 없어. 이 지문을,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외워봐봤자 10년 역사에 한 번 내지 두 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 지문에 뭐가 나온다고 분석할 수 없어요. 무의미하다고. 아무 의미해. 그럼 패턴 잡아내야 돼.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30회 시험 같은 경우는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거하고 없다. 틀렸다. 이런 식의 몇 개 찍기 기술만 갖고 지금 40문제 중에서 11문제에서 그런 지문이 나와. 그리고 시킨 대로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오른편이 10문제야. 공법에서 16문제 맞추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꽈락만 면하면 된다. 하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찍기만 해도 10문제를 날로 먹을 수 있어. 11문제 중에서. 그럼 남은 29문제 중에 지식 몇 개 있으면 거기서 40점, 50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꽈락이 나고 지랄들일까? 딱 한 가지예요. 풀려고 그래. 자꾸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 내가 30점 했는데 왜 못 풀 것 같아? 그냥 떨어지지. 사수했는데 내가 왜 사수한 주제, 사수를 왜 했겠어요? 사수를 왜 했겠어?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내가 답답해서. 그걸 실력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공법에서 작년같이 개떡처럼 문제를 내면 70점이 나올까 말까 자신이 없다고. 안정적으로 70점이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한다고. 근데 눈 감고도 그냥 거의 10문제, 25점, 3점 날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몇 개 지식하고요. 대신 그 몇 개씩을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 나오면 무조건 찍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대신 나머지는 무조건 패턴. 오늘 제가 안 읽어드려요. 그럼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제발 좀 읽어보지 좀 마요. 뭐 한다고 읽어봐. 말려요. 읽는 순간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큰일 났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읽어. 두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자, 굳이 나중에 이제 욕심 부리면 이거 하나 볼까요? 입안을 제한함에 있어서, 자, 토지 수의 종이 아까 5분의 4나 3분의 2 이런 거 있었죠? 특이하게 이때 국공지 면적은 동의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도로학교 공원 설치하자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 동네가 10만 제곱미터다. 자, 학교를 하나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때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건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10만 제곱미터 중에서 한 3만 제곱미터가 국공지 면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국공지 면적, 이 동의 안 해버리면 어떻다고요? 아예
5분의 4의 동의를 도대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또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내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특이하다고. 보통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만 제외한다. 몰라도 돼. 하여튼간에 지금 문제 패턴들을 분석해 보셔야 돼. 자, 29회 때 뭐가 나왔어? 제한 나왔죠? 그래서는 동의 요건을 쭉 깔아놨었어. 동의 요건 숫자를 갖고 포인트. 그 중에서 사실상 제일 뒤에 있는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고, 출제인들이 이 순서로 낸 건, 이 순서로 법조문이 되어 있다고요. 이 5번 항목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지문 구성하기 어렵다고 숫자 물어볼 때는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고 요걸 가지고 바로 제한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몰라도요 패턴 들어가시면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키워드. 자, 기반 시설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아는 키워드 나와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나와 있죠? 뒤에 뭐라고요? 신고해야 라고 하는 거 나와야 되죠? 신고해야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도 뭐라고요? 신고해야 라고 하는 거. 시가화 조정구역도 뭐라고요? 신고해야 해서 2번 틀렸다고요. 3번 지문.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이런 것들 있었고요. 4번 지문. 자,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오른편인데 몰라도 돼.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런 것들 욕심 부리면 안 돼. 지문 5개 소화하는 거 생활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생략할 수 있다. 드디어 이거 나와 있지. 무조건 다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식하고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건 1번, 2번, 3번이고요. 할 때도 어떻게 한다? 뒤쪽 봐야 돼. 제한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계속 외워야 돼. 제한이 자, 기반시설, 지구 단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시가화 조정구역. 뭐야? 이건 신고해야 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이슈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가지고 구성했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가요? 반가운 아이 나와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어딨어? 신고해야. 신고 없이. 틀렸구나. 해서 옳은 것이구나.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들으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이렇게 자동으로 외우셔야 돼. 이 정도가 돼야지 시험장 가서 60점, 50점 맞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머리를 폼 그냥 대충 가서 최선을 다해야지. 개뿔 안 됩니다. 공법은 진짜 답 안 나와요. 자, 2번 질문요.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 관련해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지금 문제를 다시 가서 시가화 조정구역 요거 앞에서 이거 하나 있었잖아요. 자, 지금 지문 중에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어디 있었지? 요거 3번 지문.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24회 때 나왔었다고. 그러면 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 바꿔치기 해줘야 돼. 똑같은 문제 내기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구성할 때 아까 이 문제 있었나? 지금 어디 있어?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나요? 제가 순서를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은데 요거부터 먼저 맞구나. 28회 때 나왔던 게 아까 나왔던 질문 요렇게 보셨고 아까 문제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보겠고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없다! 틀렸죠? 아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쟁점 안 돼요. 어려워. 없다는 틀렸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앞에 고시 된 날. 이래 가야 되죠. 다음 날 하면 틀린 편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빼먹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서 답은 몇 번? 2번.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리고 아까 문제 하나 빼먹었던 게 지금 이 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입안은 관리 계획 등은 누가? 국토부 장관. 그리고 나서 답은 일단 2번이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관리계획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5번 겁나 길다. 끄트머리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시가화 조정과 관련해서 쟁점 28회 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은 자, 26회 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것은 키워드 뭐라고요? 발생한다. 언제? 고시된 날 가야 되죠? 뒤번호 훈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앞에서 읽지 말고 뒤에서 읽는 훈련하십시다.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용도 지구의 지정은 관리계획. 이제 좀 고내공이 쌓이면 날로 먹는 거죠. 용도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시설 지구단 계획 등은 당연히 다 모두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주민은 끄트머리 기반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여기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기반시설 5분의 4 이상 동의 지구단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런 식의 구조 살을 붙여서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지문 뭐 특별히 어렵지 않고 자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는 것을 부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명제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앞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4번이요. 지금 1번 가지고 뽑아냈죠. 좀 쉬운 문제. 발생한다.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중에 이제 실효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다음 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효, 효력을 잃는다 했을 때 다음 날. 이게 일반적인 패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게 국토계획법상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이 문제가 겁나 어려워. 자, 볼까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와 있죠? 내용 여러분들 설명도 안 드렸고 알 수도 없어요. 응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뭔지 모르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 최소한 얘는 답이 돼서는 안 되지. 의견을 듣고 말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3번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도시군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일단 있다니까 유보,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 이걸 답을 뽑을 때는 자 행정심판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지정한 자 이런 걸 갖고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요? 자, 요구라고 하는 거. 이때 요구 또는 자 도지사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아주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29회 때 문제, 28회 때 문제구나. 너무너무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자, 요건 이제 뭐 어떤 문제와 관련되냐면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 얘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저런 게 있어요.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게 하나 더 있었고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관리계획으로 넘어왔을 때,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자,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시장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다?
국토자,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야, 위에 있는 계획과 맞춰서 수립해라 라고 하는 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이런 논리 구조가 돼. 이건 새롭게 나왔었고 겁나 어려웠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답이 됐으니까 가십시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구할 수 있다 뭐라고요?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청문 사유는 따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개발행위하고 파트 가면 청문 어디서? 청문 사유가 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허가의 취소, 지정의 취소, 인가의 취소 등은 다 청문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택법 파트에서 엽기적으로 한번 출제가 30회 때 출제가 되는데 전통적인 청문 사유는 국토계획법 허가,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했을 때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을 때 세시계획 인가를 취소했을 때 이때 바로 청문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행위 파트에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샷 원킬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 물론 이제 요구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 진짜 감사하지. 없다니까 틀린 거고 새롭게 나온 단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명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리게 나와서 답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옳게 할 때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예 틀린 걸 고르셔서 법조문 그대로 카피하고 마지막 없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했던 전체를 다 한 문제에 다 담았죠. 온갖 잡다한 내용을 다 담았던 그런 문제.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총론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